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요즘에 또 학폭톡 그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좋은 소식도 많이 올라오는데 어젠가 그 인기글이 하나가 그였어요. 그 결과가 2일 만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뭐 무슨 내용이지 하고 봤는데 뭐 큰 내용은 아닌데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인기가 있었냐? 보통은 다들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전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네네.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내에 개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네네. 다만 예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최대 7일을 이제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 요청이 있으면 28일 안에 개최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개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러한 규정 자체에 대해서 형사적인 제재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상 훈시 규정 정도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8일이 적혀져 있지만 그걸 안 따른다고 해서 장학사나 뭐 이런 학폭위 위원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어겨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니지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인력이 부족해서 네. 연기가 좀 되는 것입니다. 팀장님도 이제 법원의 경우에도 일정 재판에 대한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네, 형사법의 경우에도 고소인이 고소를 예. 하면 요건 이제 저희 법무법인의 경찰 출신 형사 변호사님께서도 도움을 좀 주셨는데 예. 고소를 하면 3개월 안에 무혐의 결론을 내릴지 검찰에 송치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하지만 예. 고소 건수가 요즘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3달은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고 이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수사과 지원율이 현저하게 또 낮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비슷하겠네. 이제 학폭위 사건이 너무 많아지면은 늦어지고 그거에 대한 또 처벌 받으니까 악순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이죠. 아침에 이런 신문 기사를 제가 또 하나 봤습니다. 예. 학폭 심의지옥 살해 협박받는 있네요. 자격사들이라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해 협박까지도 받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예. 최근에 이제 전국교육청에 학폭위 담당자 765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발표한 기사인데 저도 조금 충격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쌍방 신고, 중복 신고, 가해자의 민원, 보호자 측이 민원으로 인한 그야말로 업무 폭탄에 3년간 민원 및 소송이 150건이 걸려 있었고 업무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서 휴직하거나 사직한 일도 있었고 학폭위 업무는 사실상 행정기관 내에서 이미 깊이 부서가 됐다고 합니다. 실상은 다들 피하는 업무 부서네요. 그렇죠. 예, 3D라고 해서 전연차 장학사들이 오면 학폭위 업무를 맡기고 전연차 장학사들은 업무 폭탄으로 개최를 이제 빨리 못하게 되는 거죠. 와, 어떻게 보면은 좀 경력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신입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네. 빠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전화도 수십 통씩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미뤄질 수가 있나요? 이게 학폭위 절차 지연으로 피해 학생 측은 정말 고통이 더 연장되는 답답하죠. 또의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이제 사실 충분한 인력을 좀 확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부에서도 기피 부서로 낙인이 찍힐 만큼 이제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담당자에게서 네. 내부의 승진 기회라든지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결의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학폭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이 이슈 관련해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마다 교육지원청마다 다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해서 또 전화를 제가 좀 돌려봤습니다. 전문 변호사님들께 학폭이 요즘 얼마 만에 개최가 되세요? 하니까 정말 늦어지고 있대요. 사건 수도 너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말 심한 거는요. 3달이 지나도 개최조차 안 돼요. 학폭특위 올라온 질문들이 정말로 현실이네요. 네, 그래서 질문을 되게 잘 주셨고 그 변호사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떤 학폭 전문 변호사는 이게 지금 너무 절차상 21일로 돼 있는데 뭐 3달, 4달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절차적 위법이 있고 내용상 위법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늦게 개최가 됐냐. 법에서는 21일, 길어도 28일이지 않냐. 그렇죠.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이 학교장의 어떤 그런 처분들이 옳지 않다. 이걸 이렇게 주장했던 변호사님이 계신데 인정이 안 됐답니다. 절차적 위법 없다. 이건 단순히 훈시 규정이라서 따르도록 공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절차의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요거는 좀 내가 여담으로 또 오늘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팁이네요. 현실적인. 이제 피해 학생분들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장학사 가해 학생한테 돈 받았다.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늦게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가 변호사 입장에서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돼요? 왜 이렇게 안 돼요? 뭐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를 원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잘 모르시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 측도 지금 그런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좀 안타깝지만 이러한 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내 자녀를 좀 더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중간에 좋은 방향을 끌어나갈 수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가해 학생을 편을 들어서 일부러 절차가 지연되고 늦는 건 아니다라는 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오늘 되게 많은 걸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